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취업준비생들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나 바라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가장 원하는 일자리 정책 1위는 뭐였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1위는요. 29.2%가 근무시간 단축제도, 일명 칼퇴근 제도에 대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자, 이어서 2위는요.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최저시급 1만 원 이상이 시급하다. 2위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정규직 채용 의무화,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한번 보죠. 연차, 복지 혜택의 의무화 같은 근무 환경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도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루빨리 이렇게 원하는 바가 아니라 실현이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도 두 명의 학생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도 대선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았을 것 같고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재용 학생,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1위에 나왔던 것처럼 근무시간 단축, 거기서 이제 좀 더 플러스해서 이제 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한 4시 정도에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요. 1위를 한 만큼 정말 많은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원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정말 필요한 제도일 것 같고요. 관규 학생 어때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공공기관에 뭐 일자리 창출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공공 부문에 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되면 그만큼 그쪽으로 또 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또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노량진 경쟁률도 좀 작아질 수도 있고. 네.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그걸 원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취업준비생, 우리 공무원 준비생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일자리 확대는 물론이고요. 일자리를 갖게 되는 사람들, 근로 여건도 좋아지기를,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노량진 특강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무원 사회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이해로 통하는 사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회계약설과 법치주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조금씩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있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난이도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은 설명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분입니다.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계약설은 본래 국가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낳다 보니 가족이 되었다. 가족설. 그죠? 사유재산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국가를 만들었다. 계급설. 정복하다 보니 국가를 만들었다. 정복설인데 사회계약설은 국가를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국가는 국민을 위한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닌 도구.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차이점인데 이때 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홉스, 록, 루소. 놀라지 마세요. 공무원 사회에서 학자를 물어보는 건 정치 사상가를 물어보는 건 얘네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우는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만큼 중요도가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구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도 구분, 나중도 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자들이 뭘 얘기했는지를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사람을 얘기했을 때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학자 누구라고요?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있고요. 시작합니다. 먼저 홉스입니다. 자, 홉스는 본래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이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어렸을 때 이제 왕당파와 싸우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집에서 맨날 때려 부시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인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기적인 인간이 모여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연 상태라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연 상태라는 것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을 우리가 자연 상태라고 합니다. 국가 성립의 이전을 자연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 근데 그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회일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광교 학생이 좋은 휴대폰을 갖고 있다. 그럼 내가 가져가는 거지. 왜 갖고 싶은 욕구는 다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기적인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다 빨아들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홉스는 만인의 투쟁 상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걸 가지려고 하는 전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홉스입니다. 자, 이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많은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진다 그러면 나만 좋을 줄 알았는데 내 것을 뺏기기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기적 욕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교 학생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네, 그때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때 우리 MC님처럼 굉장히 예쁘신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습니다. 그럼 진행이 안 돼. 잘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야지. 그래, 여자 선생님 들어오면 잘 안 들어. 근데 저 같은 뭐 등치 큰 사람이 들어오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무섭게 하지 않나요? 네. 그죠? 무서워야죠. 네.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었을 때 굉장히 내가 뭔가를 손해를 볼 수 있겠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는 군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가죠? 이기적인 본성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를 만든다라는 거죠. 군주가 힘이 세려면 군주에게 우리 국가의 최고 권력, 주권을 모두 주고요. 그를 주권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군주 주권론 전부양도설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정리하면 우리가 이기적인 본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준다. 전부양도설, 그래서 군주를 주권자로 만드는 것이 군주 주권론 홉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홉스의 키워드는 뭐예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군주 주권론, 전부양도설 이 세 개를 기억하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군주 주권론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홉스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군주 주권론 하면 홉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분만 하시면 우리가 보는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로크가 있습니다. 로크는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백지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죠? 백지라는 건 뭐냐면 빨간색을 칠하면 빨간색, 파란색을 칠하면 파란색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백지설인데 처음에 사람들이 착했단 말이에요. 착했는데 자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냇가에 약수터에 물이 있죠. 약수터에 물은 누구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약수터에다가 물통에다 물을 기르면 뭐가 된다? 뇌물이 되죠. 즉 공유자원에 노동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사유재산이 됩니다. 공유자원 같은 건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광교 학생의 핸드폰을 내가 달라고 했는데 이러는 거죠. 광교 학생, 자신의 핸드폰 광교 학생 겁니까? 네. 왜? 제 돈 주고 샀습니다. 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신이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샀다면 그것은 내 것이라는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다라는 실정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강한 자가 그걸 가져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법이 있다고 한들 그 법을 어겼을 때 처벌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법을 어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홉스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네. 첫 번째가 입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었다. 의회에는 누가 있겠어요? 국민의 대표자가 있는 것이니까 간접민주정치를 행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왕을 만들 겁니다. 단 왕은 홉스처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왕에게 준 것이 집행권이라고 하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부 형태로 할 때 의원내각제랑은 조금 형태가 다른 겁니다. 현대는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고요. 로크는 집행권 안에 그 둘을 넣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줬어요. 그럼 다 줬어요? 두 가지만 줬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일부 양도설. 간접민주정치. 왜?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 권리 빼고는 다 국민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 주권론입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직 권력을 가진 자는 국민인데 이 두 가지 권력만 줬는데 얘가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을 다시 빼앗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저항권입니다. 정리하면 로크는 뭐였다? 처음에 백지설은 백지 상태였는데 재산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쟁 상태로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의회, 입법권과 집행권인 왕을 두 가지만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양도설이고요. 간접민주정치고요. 그 다음에 둘이 잘못했을 때는 국민주권에 따라서 권력을 빼앗는다. 그걸 뭐라고 한다? 저항권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인의 투쟁 상태 하면 누구? 홉스. 간접민주정치 하면 로크. 이렇게만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이따가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루소로 갈까요? 루소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루소는 우리가 굉장히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네이버에 치면 제가 동영상이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신 서우성 씨한테 밀려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뒤로 갔어요.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시면 인간이 본래는 홀로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착하다. 자연인들은 다 착합니다. 사람 방문하면 다 주고 그러니까 본래 혼자 떨어진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혼자 떨어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여 살게 됩니다. 자연재해 이런 걸로 모여 살게 되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발생한다? 불평등이 발생해요.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공동체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그럼 어떤 공동체? 사람이 처음에 착했던 마음. 그걸 우리가 일반 의지 혹은 일반 의사를 가진 그런 국가. 그 국가에서는 권력은 당연히 국민에게 있어야 돼요. 국민 주권론. 두 번째는 이 주권을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 불가설. 그래서 루소는 로크를 비판하는 거예요. 로크를 왜? 너희들이 간접민주정치를 통해서 대표자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 순간만 너희들은 노예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직접 민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루소의 키워드는 뭐가 되겠어요? 일반의 지, 국민주권, 그 다음에 직접 민주정치, 양도 불가설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 그래서 우리가 국민주권 하면 누구예요? 루소, 로크. 간접민주정치 하면 로크. 직접 민주정치 하면 루소. 만인의 투쟁 상태는 홉스다라는 걸 구분을 하시면 문제는 전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가의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뭐 다 공부해야 한다. 다른 과목과 다릅니다. 사회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그럼 첫 번째,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죠. 누구예요? 벌써 끝났어요. 누구? 홉스.
두 번째,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는데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입니다. 거기서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재산의 포인트를 맞춰놓으면 좋습니다. 아까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였어요? 로크였습니다. 자, 1번.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선설에 기초했다. 성선설, 모두 착하다. 누구였어요? 루소였죠. 두 번째,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가, 군주주권론. 민주가 뭡니까? 다수에 의한 통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군주주권론은 당연히 민주주의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가는 로크가 난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당연히 아니겠죠. 네 번째,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왜? 국가가 잘못하면 갈아엎을 수 있다. 아까 그걸 뭐라 했죠? 저항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야 로크하고 같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오늘은 빠졌지만 기출문제 중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우리가 저항권에 대한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권에 대한 멘트를 보면서 어떤 사상가를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 누구? 로크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로 갑니다. 갑과 을은 대표적인 정치 사상가다.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온 건 정치 사상가 누밖에 안 나온다고요? 홉스, 로크, 루소밖에 안 나온다고요.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끝났어. 누구예요? 홉스. 두 번째,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 재판관 합법적인 권력이 없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존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완전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뭐라고요? 사유재산. 누구? 로크가 된다라는 거겠죠. 1번, 갑은 군주주권론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군주주권론의 철학적인 근거, 군주가 왜 필요한가라는 걸 얘기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갑은 국가가 일반 의지에 의해 형성됐다. 일반 의지 뭐예요? 루소가 되었죠. 세 번째, 을은 삼권 분립 체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했다. 아까 집행권 안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행정권과 사법권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권 분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4번에 갑과 을은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다. 국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걸 다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처음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회 키워드는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시간을 줄이려면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 전에 들어왔는데 이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홉스, 로크, 루소를 저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오직 구분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법치주의입니다. 우리가 법치주의란 단어를 떠올리면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이다? 인치주의입니다. 인치주의.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배웠지만 우리가 이제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런 환국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왕이 이쪽 편 윈 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법치주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 이것만 어기지 않으면 시비를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반대 인치주의는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만 지키고 살아가자라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또 입헌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입헌주의는 헌법에 입각한 통치를 우리가 입헌주의라고 하고요. 우리가 뒤에 가서 헌법 파트에서 아주 재미있게 배우실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법도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법치주의를 나누면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공통점은 법의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건 뭐예요? 의회에서 일정 수의 정족수가 그 법을 찬성해 줄 경우에 법으로 확정되는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 다 법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법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많이 나오는 게 히틀러가 이끌던 독일 나치의 수권법이란 게 있습니다. 수권법. 거기에 보면 우리가 히틀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유태인을 학살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떠오르셔야 됩니다. 즉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그걸 그리고 합당화시키는 것. 물론 수권법에 거기에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상권 분립에 위배됐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정형대로 되는 게 아니죠. 왜? 사람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법이면 모두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 형식적 법치주의가 됩니다. 법의 형식을 빌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합법적 독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그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까지도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법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위헌 법률 심판 들어보셨죠? 요즘에 우리 최근에 이제 많은 정치적 사건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구현이 될 건데 우리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간통죄 폐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성적 자기결정권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가족의 행복을 추구할 거냐를 갖고 싸우는 거죠. 어떤 법조항이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어겼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그 법을 없앨 수 있는 것을 위헌 법률 심판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공통점은 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차이점은 내용의 제한이 없으면 형식적 법치주의고요. 내용의 제한이 있으면 실질적 법치주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볼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법적 독재를 얘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법의 지배는 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 그래서 누구도라는 말에서 통치자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에 의한 지배냐, 법의 지배냐 이런 단어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1번,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형식이에요? 맞죠? 두 번째,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 강조한다. 내용과 목적까지 따지니까 실질적 법치주의가 맞죠. 세 번째,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라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다. 당연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죠. 4번, 전체주의 국가는 전체주의 똑같은 말 독재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아니죠. 독재는 뭐가 된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사항입니다. 자, 사회계약설은 국가를 뭐로 생각하는 거다?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홉스는 성악설. 성악성이란 단어 말고 이기적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두 번째, 전부 양도설. 세 번째, 군주 주권론이다. 왜? 그만큼 만인의 투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로크, 백지설, 일부 양도설. 뭐에 대해만 입법권과 집행권만 양도했다.
국민주권론, 간접민정치회, 의회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루소, 성선설, 양도 불가설, 국민의 기본권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주권론, 직접민정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계약설 여러분들이 서술하고 말할 필요 없고요. 철저하게 이 단어 중심으로 구분만 하셔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우성 교수님의 공무원 사회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두 학생은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관규 학생 어땠어요? 네, 오늘 배운 거 저도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강의 듣고 뭐 구분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뭐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 없다고. 네, 뭐 롭스, 뭐 홉스였죠. 홉스, 네. 로크, 루소. 맞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잘 구분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이 좀 네. 마음이 놓였나 봐요. 편안하게 네, 느껴졌나 편안하게 봐요. 그 느껴졌어요. 말씀이. 네. 맞습니다. 공무원 사회 객관식이니까 진짜 누구한테 장황하게 설명하려는 부담을 좀 덜어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 교수님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취업준비생, 우리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시간이겠죠. 1분 1초가 아까워서 걸어 다니는 시간, 이동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럴 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두의 신문이라는 어플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을 세울 수도 있고 사회 현상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요. 면접 준비하시는 데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면요. 저희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강의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다음 이 시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